여기서부터 이제 확률이란 걸 배울 겁니다. 확률.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랑 뭐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조금 더 당연히 확장은 되겠죠. 생각이. 그치?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이걸 확장시키기에 앞서서 그래서 이제 뭘 좀 배울 거냐면 용어들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확률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했었어? 분모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제 이렇게 풀었어. 여기서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나올 거야. 많이 나올 거야. 그런 간단한 문제들은 그냥 중학교 때 했던 생각,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도 뭐 전혀 무관해. 알았지? 오케이?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몇 개 용어들이 좀 나올 건데 여기는 이 용어를 좀 잘 정리를 해 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시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와요. 시행 뭐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했어.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뭔가 했어. 보통 책에서는 끼케야 뭐 그냥 주사위나 좀 던지고 그냥 동전 좀 던지고 그냥 이런 거야. 무슨 뭐 관역에다가 무슨 뭐 다트를 뭘 쏴서 맞추고 무슨 시험 문제를 하나 찍어서 맞추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오케이? 주사위를 무언가 던지는 일. 뭔가 실험을 했죠.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했어. 주사위를 우리가 5억 번을 던져봤다.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럼 무언가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치? 주사위를 던졌어. 그랬더니 나는 짝수가 나오는 것만 관찰을 했어. 뭐 이럴 때가 있을 거고 3의 배수만 막 관찰을 할 때도 있을 거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오는 이 결과물을 뭐라고 하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뭔가 시행이란 걸 했어. 주사위를 던졌어. 뭐 동전을 10개를 내가 한꺼번에 던졌어. 뭐 이런 일들. 시행이라고 하고 그때 벌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제 사건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뭘로? 사건은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집합.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자고?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자고? 집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사건. 그래서 뭐 주사위, 우리가 상식적인 주사위 1부터 6까지 적혀져 있고 모든 면이 다 완전 똑같이 생긴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어. 그 주사위를 던졌어. 이거는 시행이지. 그치? 주사위를 던졌다는 건 시행이고요. 그쵸?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야, 짝수가 눈이 나오는 녀석을 이렇게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사건이라고 해요.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사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파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게 있어요. 공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럼 뭐겠어? 공집합이겠지. 그럼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냐? 절대 벌어지지 않는 사건. 즉 우리가 상식선의 주사위 1부터 6까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주사위가 있을 때 그 주사위를 던져서 100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사건. 이런 거. 주사위를 던져서 8이 나오는 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또 전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전사건은 뭐냐면 전체 집합이에요. 오케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때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물어. 한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이렇게 물어봤어. 항상 만족하잖아. 그치? 그런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부르고 전사건은 보통 집합은 우리가 보통 대문자를 써서 표기를 하잖아. 그치? 집합 대문자를 써서 표기하는데 전사건은 보통 S를 써서 이제 S라는 알파벳을 씁니다. 뭐 공사건은 뭐 쓰겠어? 당연히 공집합 기호 쓰겠죠. 그쵸? 여기서는 공집합 기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사건이 요 녀석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요 녀석이 이제 그 중등 수학에서의 확률과 고등 수학에서의 확률을 좀 가르는 기준이 가를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 이 근원 사건이라는 개념이 왜 도입됐냐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지만 고등학교의 확률 문제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왜 또 나오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을 해낼 수 있다. 뭐 요런 정도입니다. 자, 이 근원 사건이 일단 뭐냐면 이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애가 나오기 시작했냐.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오는 사건. 그냥 딱 이렇게 5 하나. 오케이. 주사위를 던져서 1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냥 그래. 이런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근원 사건이라는 게 이제 왜 나왔냐 하면 그건 이제 좀만 이따가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알았지? 좀만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뭐 요 정도 용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 배반 사건이라는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건이 있어. 사건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보통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알았지?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여기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를 서로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우리가 집합에서는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뭐라고 불렀어? 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 대답을 잘 해줘야 돼. 알았지? 대답을 안 하면 있잖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잘 모르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거 뭐야? 네가 나한테 보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건 말이지. 뭐 이러고 있어. 너는 이 선생님이 아는데 나한테 알려주기 싫어서 안 알려주. 이렇게 생각이 들까? 선생님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자, 그러지 않을까? 아니, 대답 좀 해봐. 네, 해봐. 네. 오. 자, 배반 사건.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태. 그치? 요런 걸 두 사건이 서로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 더 있는데? 여사건. 뭐 있어? 집합으로 따지면 딱 봐도 여집합 느낌이 이렇게 나죠. 그쵸? 여집합을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건 A가 있을 때 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 확률 파트는 그래서 이제 집합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좀 접근을 많이 합니다. 자, 잠깐 분필 안 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 A라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발생하는 수학적 확률이란 녀석을 정의를 할 거예요.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 확률이란 게 왜 이렇게 썼냐면 저 뒤에 가면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수학적 확률은 뭐라고 쓰냐? 확률 영어로 뭐야? 가능성, 그치? 그 녀석의 probability의 앞 글자 이제 P를 갖다 쓴 거예요. 오케이? 대문자 P를 쓰고요.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쓰는데 요 녀석을 뭐라고 쓰냐? 요렇게 씁니다. NS 분의 NA 이렇게 쓰는데 요 표현이 오늘 계속 목에 가래가 끄네. NS분의 NA라고 쓰는데 이게 그 학교 교과서마다 표기에 얘를 뭐라고 설명했냐가 조금씩 달라요. 얘를 뭐라고 설명했냐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과서는 그냥 근원사건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얘를 뭐라고 했냐? 전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 발생하는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그냥 이렇게 써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나는 근데 이제 얘를 어떤 책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얘는
요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왜? 봐봐.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전 사건은 뭐겠어? 1, 2, 3, 4, 5, 6이 나와야 돼. 그치? 그 안에 근원 사건, 그 1, 2, 3, 4, 5, 6을 가지고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 1만 있는 집합, 2만 있는 집합, 3만 있는 집합, 4만 있는 집합, 5만 있는 집합, 6만 있는 집합. 그치? 6개. 몇 개? 6개.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전 사건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치? 얘는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 요렇게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알았지? 뭐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확률이 달라지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왜 이제 요런 표시들이 왜 나왔냐 하면 뭐가 되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 확률은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상식선에서 계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뭔가 연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어. 그치? 그치? 봐봐. 우리가 윷놀이 뭔지 알지? 윷놀이 알아? 윷놀이 알아? 윷놀이 알아? 윷놀이. 윷 어떻게 생겼어? 옆에서 쳐다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야 그럼 이 윷 하나를 던졌을 때 있잖아.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바닥을 기준으로 이제 요런 모양으로 돼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우리 이렇게 돼 있는 모양과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나올 확률이 똑같을까? 다르겠지. 안 똑같을 거야. 그치? 그치? 평평한 면적이고 둥근 면적이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누가 더 높을지는 뭐 우리는 그래서 요 윷을 하나 던졌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 정도랑 이런 모양이 나올 정도가 2분의 1이다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럼 이걸 몇이라고 할 거야? 그거는 뭔가 좀 더 심도 있게 뭔가 어디선가 다루겠지. 그치? 여기서는 이렇게 논할 수 없어. 봐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거야. 정육면체로 생긴 주사위를 던질 거야. 거기서 1이라는 면이 나와야 위로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있잖아.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기본 전제 조건은 모든 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부 똑같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봐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봐봐. 센에. 센 34쪽에 정석책에도 써있고 학교 교과서에도 써있고 오른쪽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어떤 시행해요? 거기 보여? 어딘지 보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어떤 시행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오케이.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에서의 확률의 차이. 중등수학에 없는 고등수학에만 있는 확률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들을 기대할 때의 확률을 구하는 것들. 자, 봐봐. 이제 이런 게 있어. 나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까 그런 거 알아? 듀오 막 이런 거 알아? 결혼정보회사 그런 거 알아? 들어봤어?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 결혼정보회사에 내가 가입을 했어. 오케이? 한 500만 원 정도 가입을 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을 막 보여줘. 하나 고르래 나한테. 근데 있잖아 봤더니 생김새도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한 그 강남 어디 성형외과에서 비슷하게 고치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직업도 다 고만고만해. 그냥 다 어디 뭐 회사 다녀. 연봉도 다 비슷비슷해. 마이크가 왜 떨어졌어? 아까 옷 벗으면 떨어졌구나. 연봉도 다 비슷비슷하고 무슨 뭐 집안 재산도 다 비슷비슷해. 다 고만고만해. 진짜 다 똑같아. 다 10명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결혼하래. 야이씨 모르겠다.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아무나 결혼하자.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다 골라. 그냥 이렇게 맨 첫 번째 다 보니까 고만고만하네. 맨 첫 번째 거 고를게요. 그럼 내가 이제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고를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1이야. 그치? 10명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치? 근데 그렇다고 치자. 이제 회사에서 안타깝게 생각한 거지. 너무 다 고만고만한 사람 보여준 것 같아서 뭘 했냐면 그래서 또 한 번 보여주겠대. 또 10명 또 보여주겠대. 그래서 갔더니 9명 또 고만고만해. 또 고만고만해. 근데 있잖아 한 명이 막 누구냐? 누가 예쁘지? 박보영이야. 한 명이 박보영이야. 내가 이거 선택하면 얘랑 결혼할 수 있대.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데 한 명이 박보영. 나 박보영 좋아하거든. 야, 그럼 있잖아. 내가 그 박보영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겠어? 1이지, 1. 100% 1. 나 그럴 거야, 그치? 근데 어쨌든 봐봐. 그런 상황에서는 특정한 한 녀석을 선택할 확률을 우리가 논할 수 있냐 이거야, 우리가 이거를. 학문적인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냐 이거지. 없다 이거잖아. 그렇지? 왜? 얘를 선택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와 다른 녀석을 선택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같아, 달라? 달라, 그치? 오케이? 이런 건 우리가 확률을 논할 수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각각의 근원 사건이 나온다고 기대되는 정도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확률을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부터 생각을 어떻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자, 우리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아주 간단한. 자, ABCD를 일렬로 나열을 할 겁니다. ABCD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알았지? 그때 맨 앞자리에 A가 들어올 확률을 구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봐봐.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 뭐야? 막 나열해, 이렇게. 4팩토리얼. 그치? 분의, 이제 이 자리에 A가 고정돼 있고, 나머지 이렇게 배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 4분의 1이다.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전제 조건이, 여기에 A가 들어오는 확률과 가능성과 B, C, D가 들어올 가능성이 다르다고 계산을 하나? 그러지 않잖아. 그치? 그래, 여기 A가 들어올 확률과 B가 들어올 확률이나 C가 들어올 확률이나 D가 들어올 확률이나 다 똑같을 거야.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쓰잖아. 그치?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사실, 좀 이따 이것도 얘기할 건데, 그래서, 얘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 이렇게도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문자 4개 중에 여기에 A라는 문자가 들어와야 하니까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는 얘기는 좀 이따 또 좀 자세하게 해줄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문자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4개의 문자가 있을 때 똑같아. 요 맨 앞에 A가 들어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문자는 A 아니면 B 아니면 C니까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러면 되나? 괜찮아. 흘려도 돼. 3분의 1이다. 이러면 되나? 안 되지, 그치? 왜? 봐봐. 이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을 근원 사건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우리 집합은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치? 왜? 원소가 같은 집합은 이제 집합을 중복해서 표기하기 않잖아, 그치? 전사건을 쓸 때도 A, B, C라고 쓸 거 아니야. 왜? 한 집합 안에 똑같은 원소를 2번씩 쓰지 않는다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봐봐. 이때는 이 상황은 얘가 들어온다고 기대되지는 확률과 얘가 들어올다고 기대되지는 확률이 똑같냐 이거야.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그런 사건의 아이디어가 좀 출발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이 똑같이 기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얘네들을 일단 다른 걸로 보자 이거지. 그럼 얘 4개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각각의 문자가 들어온다고 기대되지는 가능성이 어때도 다 같아져,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수학적인 확률을 또 논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요 4개의 다른 녀석 중에 2마리가 들어와야 하니까 확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야? 똑같은 것들을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보자가 아이디어야, 알았지? 오케이? 이유는 뭐다? 기대되는 정도가 같아지도록,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을 같아지도록 만들어야 확률을 논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이 파트가 학교 시험에 오류가 굉장히 많은 파트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요거를 고려하지 않아. 막 문제를 내다 보니까 각각의 근원 사건이 기대되지는 경우가 막 확률이 가능성이 달라져. 근데 그냥 문제를 막 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맞아. 막 보기에 답이 있고 맞으면 선생님이 막 맞았다고 해서 너 잘했네 이런다고. 생각보다.
확률 문제가 그래서 정말 오류가 없이 시험 문제를 내려면 사실 있잖아. 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책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고만고만해. 왜? 막 함부로 아무렇게나 바꿀 수 없어. 잘못 변형하면 오류가 나기 정말 쉽상인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되게 고만고만한 문제들만 나와. 이전에 이미 얘는 다 기대되는 정도가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확신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주 내에서만 나온다고. 학교 시험, 뭐 심지어 수능도 그래. 오케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끝이 좀 보여.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들은 경우의 수가 오히려 이제 끝이 없죠. 왜 기대되는 정도를 따지지 않거든. 그냥 다른 게 몇 가지가 나오냐. 이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 파트가 이제 꼬아서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단원입니다. 지금 근원 사건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렇죠? 왜 나왔는지? 아유, 힘들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뭐 또 나오겠냐? 수학적 확률이 아닌 확률은 또 무엇이 있냐? 요런 게 있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우리 중3 때, 중3 때냐 이거? 상대도수 배우나요? 상대도수? 중1 때냐? 중1 때가 보다. 요새도 배우나? 상대도수와 누적도수 배우나? 누적도수는 없어진 걸로 아는데. 상대도수 어떻게 구해? 전체 도수분의 해당되는 그 구역의 도수, 그치? 해당되는 그 뭐라고, 구간이라고 부르냐? 계급, 해당다, 졸라 오랜만에 들어보다, 계급. 해당되는 계급의 도수를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 봐봐. 어떤 사건을 n번 시행했어요. 그래서 걔를 Rn번 발생했다고 해보시죠. 오케이? 어떤 걸 n번 시행했을 때 그 특정한 사건이 R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상대도수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 상대도수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n이 충분히 커지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건 기호로 어떻게 쓰냐? 좀 정확하게 써줘야겠다. 이렇게 쓰거든. 이 표현은 뭔 표현이냐? 그냥 요 n이란 녀석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이거야. 엄청 큰 수로 보내겠다라는 요런 기호입니다. 나중에 그 수학2 가면 배울 거예요. 알았죠? 뭐 이 표현을 우리 지금 이 단원에서 막 쓰진 않을 거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시행일 수를 엄청 많이 늘리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시행일 수를 엄청 많이 늘리면 요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우리 사건을 A라고 하면 이 사건 A가 발생할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 말이냐?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수학적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야, 그치? 뭐 이 정도는 다 그냥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주사위를 들고 6번을 던지면 1이 꼭 한 번 나오냐 이 말이지. 그건 아니잖아, 그치? 대신 시행의 수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건 뭐냐? 계속 던져. 한 6억 번 정도 던져. 그럼 1이 나오는 횟수가 1억 번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야. 주사위가 다 똑같이 이쁘게 모든 면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해됐니? 근데 이제 어떤 문제들은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 그때는 이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대체를 하겠다 이거야. 뭔 말이야? 어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져서 야,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져서 들어갈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야? 2분의 1. 근데 어떤 선수가 100번을 2억 번, 아니 1000번을 던졌더니 850번이 들어갔다 이거지. 그럼 그때는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할 거야? 그 선수가 자유투를 넣을 확률을? 그럴 수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적 확률을 그냥 수학적 확률로 대체한다 정도. 그때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1000분의 850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뭔가를 1000번 시행했어. 여러 번 충분히 많이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이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대체하자. 어떨 때? 구할 수 없을 때. 그치? 오케이? 그냥 이런 겁니다. 통계적 확률 관련된 문제들은 그래서 전부 다 쉬워요, 되게.
그냥 뭔가 이렇게 백신을 뭐 몇 명한테 놨더니 몇 명이 치료됐대. 치료될 확률을 구하시면 뭐 그냥 이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0,000명한테 백신을 놨는데 이렇게 10,000명한테 뭐 주사를 놨는데 뭐 병이 나을 확률 9,900명이 뭐 병이 나왔대. 10,000분의 9,900이 뭐 확률이다 뭐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 응.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아직 시간 좀 더 있구만. 아 힘들어. 거기 이제 원래 이제 여기 표현은 내가 안 써준 것도 있어. 합사건이라는 것도 있고 곱사건도 있으면 합사건은 합집합이겠지, 그치? 곱사건은 이제 교집합이겠죠. 곱집합 이런 건 없으니까, 그치? 뭐 이런 것들 뭐 크게 잘 몰라도 되고요.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루기로 합시다. 아유 힘드니까 좀만 쉬었다 하자. 왜 이렇게 힘드냐? 이제 그 다음 할 얘기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자. 기하적 확률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도형에서의 확률을 좀 관찰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에다 이제 저기 화살을 하나 딱 쏴가지고 화살을 쏘면 관역 안에 무조건 맞긴 맞는데요. 그때 딱 이 부분에 이제 맞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 그럼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전체 넓이분의 이제 우리가 이 영역을 맞출 수 있는 해당 부분의 넓이 이제 이렇게 넓이분의 넓이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또는 뭐 0부터 2까지 수직선이 있습니다. 오케이? 수직선이 있을 때 내가 임의로 0 이상 이하의 숫자가 있을 때 그 중에 임의로 실수 하나를 골랐을 때 그 숫자가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마치 이런 문제들. 오케이? 뭐 이렇게 전체 길이분에 해당되는 영역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또는 길이분의 길이로 이렇게 계산하는 확률을 우리가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기하적 확률도 이제 이런 거야. 굉장히 오류가 많은 파트야. 즉 뭔 말이야? 변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한 변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 뭐 A, B, 뭐 C, D가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 이 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한 점을 선택을 할 때 그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때 요 PAB라는 요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뭐 요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요런 문제들. 오케이? 뭐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또는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참고로 이제 문제를 함부로 막 바꾸지 못해. 왜?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구할 수 없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되는 확률은 구할 수 없어요. 정확히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0이에요. 0.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건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왜 한 점을 딱 골라서 직각삼각형이 분명 만들 수 있는데, 그치? 이 수학적인 확률로, 기하적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오더라. 뭐 이제 마치 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봐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 그럼 예각과 둔각,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상황이 기준이겠지, 그치? 오케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 반원에서 원 중심이 있어요. 여기서 임의로 아무데나 한 점을 연결을 해도 항상 90도가 된다라는 우리 원주각의 성질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그렇지? 요 성질을 좀 이용을 해 보면 얘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점 P가 요 선상 어딘가에 있으면 이 삼각형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요 전부 다 안쪽에 들어왔어, P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 될까? 둔각삼각형이 되겠지. 요 전부 다 바깥쪽에 P가 나가면 예각삼각형이 되겠지. 아, 그러면 우리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점 P가 요 영역 안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전체 넓이 1분의, 그치? 이 바깥쪽 넓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깥쪽 넓이 어떻게 사각형에서 이렇게 그 반지름이 지금 2분의 1이죠. 그쵸? 반지름이 2분의 1인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그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 부분 넓이 구하면 되겠지. 전체 넓이는 1이니까 전체 넓이분의 이 부분 넓이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일 거야. 그치?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왜 못 구하냐? 아니, 요 넓이랑 요 넓이 합하면 1 아니야? 그래. 요 넓이랑 요 넓이랑 합치면 1인데 그럼 남은 확률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점피가 딱 요 선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럼 전체 넓이분의 요 선의 넓이가 확률일 거란 말이야. 그치? 우리 선의 넓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두께감 있게 쓰는 것 뿐이지 선의 넓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체 넓이분의 선의 넓이 하면 이제 빵!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데서 좀 모순이 생긴다 이거지. 왜? 분명히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치? 만들 수 있는데 확률은 구할 수 없어요. 즉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막 문제가 막 변형되지, 함부로 막 변형되지 않아. 굉장히 틀에 박힌 문제들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늘을 하나 던져서 그 바늘이 막 선 위에 놓여질 확률, 뭐 이런 걸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다뤄보고요. 궁금한 사람은 이제 네이버에 비퐁의 바늘이라고 치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글들이 쭉 나옵니다. 그건 어차피 근데 미적분까지는 좀 배워야 각에 대한 크기, 각에 대한 각을 이제 그 수식으로 이제 좀 바꾸는 연습이 좀 잘 돼야지만 좀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기하적 확률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요런 거 사실 너무 되게 중학생도 충분히 알아들을 법한 그냥 그런 문제 있잖아. 그치? 그런 거 말고 뭐가 있냐면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두 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확률. 독립변수가 두 개 나와. 독립변수라고 하는 건 뭐야? 봐봐. 그냥 이렇게 써져 있어.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x가 0과 1 사이에 어떤 숫자가 되든 뭐 y도 그냥 0과 1 사이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돼도 상관없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 그치? 이럴 때는 x랑 y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x 플러스 y가 1이어야 된대. 그럼 이제 막 x가 막 하나 골랐어. 그럼 y는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나? 그러지 않잖아. 그치? 이때는 이제 x랑 y가 독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얘네 둘은 이제 서로 종속 관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가 변하면 하나는 내 맘대로 막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오케이? 이제 이런 거 말고 우리 문제는 변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변수가 있잖아. 세 개는 안 나옵니다. 왜? 그냥 얘 역시 고등교육관을 벗어나는 얘기여서 두 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전부 다 기하적 확률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예요. 기하적 확률.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가 거의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문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제 두 명의 미친년이 그런 문제. 두 명의 미친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좀 격한데 두 명의 미친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뭔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연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여학생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만나기로. 오케이? 근데 이제 요즘처럼 이제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연락을 자주 하고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우리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우리 롯데월드 앞에서 만나자. 그냥 둘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이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롯데월드에서 만나자. 12시에서 1시 합시다. 우리 12시에서 1시 사이에 롯데월드 앞에서 만나자. 딱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합니다. 누가 먼저 왔든 우리 딱 20분만 기다렸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면 가도 된다. 오케이? 약속을 이따구로 하는 겁니다. 롯데월드 앞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만나고 다만 둘이서 한 명이 이게 20분 이상 기다리지 않아.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개똥이라는 여자애가 있고 소똥이라는 애가 있어요. 개똥이와 소똥이가 둘이 이제 만나기로 했어. 롯데월드 앞에서. 그치? 개똥이의 도착 시간을 뭐 12시 X분
할게요. 그러면 x값이 0부터 60까지 가능한 거겠지. 1시에 60분이라고 그냥 볼게요. 알았지? 소똥이 도착시간 12시 y분입니다. 그럼 사실 개똥이가 도착하는 시간과 소똥이가 도착하는 시간이 서로 독립적이잖아. 그치? 지금 이 말만 듣고 봤을 때 얘가 뭐 12시 30분에 도착하면 소똥이 무조건 언제 도착한다 라는 보장은 없잖아. 다만 이 사이에 도착을 해야 둘이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변수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둘이 만날 확률은 그럼 두 명이 도착 시간이 20분 이내여야 돼. 그치? 도착 시간의 차이가. 그치? 이해됐나요? 누가 먼저 도착하든 도착 시간의 차이가 20분 이내일 요걸 만족할 확률을 구하세요가 우리 문제입니다. 됐나요? 여기서는 일단 x값은 0과 60 사이 숫자고요. 역시나 여기도 0과 60 사이 숫자입니다. 오케이? 차이가 딱 20분 난다는 건 뭐야? 얘가 딱 가려던 찰나에 왔어. 그치? 뭐 요런 거니까 이것도 그냥 만난 걸로 칩시다. 알았지? 됐나요? 요런 문제들이 이제 기하적 확률이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 두 개의 문자를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60 또 여기 60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얘가 개똥이의 도착시간, 여기가 소똥이의 도착시간. 오케이? 두 도착시간의 차가 20분 이하여야 한단 말은 우리 수학상에서 이런 부등식 배웠죠? 마이너스 20 이제 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 그려보면 y는 작거나 같아 x 플러스 20. 그치? 요 녀석 또 요 녀석 구해보면 y는 크거나 같아 뭐 x 얼마야?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있나요? 그쵸? 그래서 y는 x 플러스 20이라는 녀석을 그려보면 뭐 3등분 이렇게 적당히 3등분 어딘가 이렇게 3등분 돼 있을 때 x 플러스 20 요런 직선일 거예요. 그치?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0도 적당히 3등분 돼서 요런 직선일 겁니다. 그치? 이해됐나요? 네, y가 x 플러스 2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요 직선보다 아래쪽이고요. 요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즉 요 사이에 들어와야 그러니까 요 지점을 고른다는 건 개똥이의 도착 시간이 이때고 소똥이의 도착 시간이 이때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요 차이가 20분 이내인 영역이 요 영역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문제는 요 넓이분의 뭐 여기 20이니까 요 넓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두 개 찾아서 빼도 되고요. 그쵸? 이해됐나요? 요런 문제들이 이제 그 기하적 확률의 아주 대표적인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독립변수에 관련된 그딴 문제.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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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선분으로 나오는 것도 뭐 요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직선이 있을 때 0부터 10까지의 수직선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임의로 한 점 P를 딱 고르고요. 임의로 한 점 Q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뭐 P가 여기,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가 왼쪽에 있고 Q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지? 임의로 이 사이에 두 점을 고를 때 선분 PQ의 길이가 3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제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요런 문제들도 P라는 점도 역시 0과 10 사이 아무 데나 찍을 수 있고. 그치? P의 좌표를 X라고 하면 얘도 0과 10 사이에 아무 데나 이 사이에 어딘가 찍을 수 있고 선분에. 그치? 마찬가지로 Q의 좌표를 Y라고 하면 Q의 좌표도 0과 10 사이에 아무 데나 찍을 수 있어. 그치? 둘이 서로 독립적이야. 그치? 뭐 얘가 어디에 찍으면 얘는 꼭 어디에 찍어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여기까지는. 그치? 하지만 그때 우리가 선분의 길이라는 건 수직선에선 두 좌표의 차로 얘기를 하니까 차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야. 음수가 불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하나에서 하나를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게 두 녀석의 차죠. 얘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니까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식이 만들어져 있지. 그치?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 나오는 이런 문제든 문제만 읽었을 땐 전혀 이게 뭐 기하적 확률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식을 세워가지고 기하적 확률로 바꿔서 풀어야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다만 센 애도 있고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없는데 학교 시험에 나와요. 왜? 학교 시험에 어디에 써져 있냐면 교과서 뒤에 이렇게 생각해보기 막 이런 페이지 있잖아. 이런 페이지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많은 이제 10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10종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써져 있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책 받으면. 그 교과서는 선생님들이 막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고 막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알았지? 할 말은 없거든. 그렇게 내도. 오케이? 뭐 이렇게 법적으로 얘가 뭐 불법이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도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센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정석 체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알아놓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 뭐 요 정도는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죠? 지훈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말이 너무 빨라 혹시?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한 시간만 더 하면 돼요. 아이고. 다음 할 것은 다음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과 여사건의 확률 이건데 우리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사건 A, B가 있을 때 이 사건 A 합집합 B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알았지?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수학 하에서 뭘 배우냐? 고1 과정에서 요 녀석은 요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야. 그치? 요걸 이용할 거야. 왜? 어쨌든 사건이라는 건 집합인 거고. 그치? 우리가 그럼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분의 어떤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가 우리 확률의 정의였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서 S의 근원 사건의 개수분의 요 녀석의 근원 사건의 개수가 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P, A 합 B 요렇게 써지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 분모는 예분의 얘, 예분의 얘, 예분의 얘를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그치? 따로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치? 즉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 빼기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서로 배반 사건이야. A와 B가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 뭐였어?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그치? 즉 그러면은 교집합이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로 얘기하면 이거지. 이제 뭐 곱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곱사건이 공사건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공사건의 확률은 빵일 거 아니야.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치? 이 녀석이 빵인 상황이니까 그때는 배반 사건인 경우에서는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그냥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 여기선 전사건이 이제 S라고 이제 많이 썼으니까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S라고 써야겠지. 그치? 거기에서 우리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고 우리 집합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역시나 요거를 수학적 확률로 가져가기 위해 양변을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이 녀석이 뭐겠어?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전사건의 근원사건 개수랑 전사건의 근원사건 개수 똑같은 거니까 1이죠. 여긴. 그치? 1 마이너스 그러니까 PS인 거예요. PS가 1인 거니까. 그치? PA가 발생할 확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 이거지. 그치? 우리가 뭐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에서 여집합, 여사건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적어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많이 쓰고요. 대부분 다 쉽게 맞춰. 이거 하나 빼고. 경우의 수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런 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런 문제.
문제에 요런 언급이 있어요. 뭐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에서 뭐가 되지 않고 뭐가 되지 않는다. 요런 문제들. 요런 문제들은 언제나 이 덧셈 정리 이용해야 돼. 그 다음에 여사건 확률을 같이 적절하게 이용을 해줘야 문제가 풀립니다. 봐봐. 이제 이런 상황이야. A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오케이? 뭐뭐가 하지 않고 뭐뭐가 하지 않는. 이게 3개짜리도 나와. 뭐뭐가 하지 않고 뭐뭐도 하지 않고 뭐뭐도 하지 않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도 나온다고. 최대 3개까지 나와. 왜 집합, 합집합, 교집합, 원소의 개수 자체도 3개까지 우리가 배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을 어떻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원소의 개수,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쓰면 요 녀석이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요. 좀 전에 그럼 요 합집합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빼주면 된다. 이제 요렇게 썼었어. 그치? 근데 요 녀석, 요 합사건의 확률이 1 마이너스 그러면 PA 더하기 PB PA 곱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잖아. 그치? 항상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를 보면 요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가 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해야겠다가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이건 문제를 하나 좀 풀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에 있는 문제를 하나 내가 봐놨지. 어딨니? 저 뒤에 뭐 문제 되게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빰빰빰빰빰빰 어딨냐? 여기 있다.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B단계 제일 마지막 문제. 287번 문제예요. 287번. 이 문제는 하나 집에 가서 또 다시 풀어봐요. 일단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문제가 뭐냐. 1부터 3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할 때 6과 서로 소인. 6과 서로 소인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야. 그치? 그럼 6과 서로소가 된다는 말은 6은 이제 2와 3이 곱해져 있잖아. 그치? 그럼 문제가 뭐야? 숫자를 하나를 택했을 때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야. 그치? 우리 문제가 6과 서로소일 확률은 2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3의 배수도 아니다. 요런 말이야. 그치?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놓을 거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놓겠다 이거야. 그치?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2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세요가 문제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1 마이너스 이제 요렇게 바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이 다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집합 B를 전체 1에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자, PA라는 건 뭐야?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1부터 30까지 중에 숫자 하나 골라서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30분의 2의 배수 몇 개? 15개. 그치? 더하기 PB는 1부터 30까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건 30분의 3의 배수 몇 개? 10개 빼기. 자, 그럼 교집합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몇의 배수? 6의 배수. 즉 30분의 6의 배수 몇 개? 5개.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확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개념은 끝인데 뭐 설명이 끝난 건 아니고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좀 해줄 거냐면 우리 좀 상식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들. 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는. 우리는 있잖아. 무언가 친구들이랑 무언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종종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야? 가위바위보. 그치? 가위바위보라는 걸 우리 종종 이용하잖아. 그거 왜 종종 이용하는지 알아? 니 언제부터 썼는지 알아? 기억에도 없을 때부터 썼어. 그치?
언제부터 썼는지도 모르게 썼잖아. 그럼 왜 그렇게 널리 많이 쓰이겠어? 게임이 졸라 공평하니까. 그치? 게임이 엄청 공평하다고. 그래 안 그래? 자,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럼 A가 이길 확률. 알겠을까? 질 확률. 맞냐? 비길 확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 각각의 확률이 얼마겠어, 그럼? 계산할 얼마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게임이 졸라 공정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길 확률을 계산하자고 하면 이런 거야. 얘가 낼 수 있는 거 묵집바 세 가지, 얘가 낼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그치? 그 중에 얘가 이길 확률은 전체 3 곱하기 3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9가지가 나오는데 빠로 이기는 거 한 가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잖아. 묵으로 이기는 거 하나, 찌로 이기는 거 하나, 그치? 그러니까 9분의 3, 3분의 1 이런 거라고. 질 확률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길 확률이 곧 얘가 질 확률인 거잖아, 그치? 한 사람이 질 확률 똑같이 3분의 1일 거로. 비길 확률도 9분의 묵으로 비기는 거, 빠로 비기는 거, 찌로 비기는 거 이렇게 세 가지씩 있어, 그치? 확률이 되게 다 공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얘는 이제 뭐라고 쓸 거냐?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셋 중에 이렇게 두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질 때가 있고, 그치? 한 명만 이길 때가 있고, 그치? 아니면 아예 셋 다 무승부가 날 때도 있어. 무승부라는 건 셋 다 다른 걸 내도 되고, 셋 다 같은 걸 내도 되고,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 2명 윈. 여기는 1명 윈. 여기는 뭐 들어. 비기는 거.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확률이 얼마일까? 계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봐봐. 한 명이 이기는 거 해보고 한 명이 이기는 거. 내가 이기는 거. 야, 얘가 낼 수 있는 거 3개, 얘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얘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전체 27가지, 그치? 봐봐, 나 혼자 이겨야 돼. 근데 내가 빠로 이겨. 묵 한 가지, 그치? 내가 빠로 이기는 거, 나 혼자. 묵으로 이기는 거, 나 혼자 이기는 것도 한 가지. 그치? 오케이? 뭐야, 씨. 찌로 이기는 거 얼마? 한 가지, 그치? 근데 내가 이길 확률 3분의 1, 얘가 이길 확률 3분의 1, 얘가 이길 확률 또 똑같아, 그치? 3분의 1이 아니라 내가 이길 확률이 9분의 1, 그치? 아까 27분의 묵으로 이기는 거, 빠로 이기는 거, 찌로 이기는 거. 얘가 이기는 것도 9분의 1. 얘가 이기는 것도 9분의 1. 얼마? 9분의 3. 이해됐니? 그러니까 한 명이 이길 확률. 오케이? 특정한 한 명이 아니라 어쨌든 승부가 나서 셋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딱 이길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럼 두 명이 이길 확률은 뭐겠어? 한 명이 질 확률하고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빠로 지는 거, 묵으로 지는 거, 찌로 지는 거, 뭐 이런 거니까, 그치? 똑같은 생각으로 들어갈 거고, 비기는 것도 뭐 계산을 하면 그럼 뭐 더해서 이제 1에서 빼면 되잖아, 그치? 승부가 나지 않는 확률이니까 졸라 공정한 게임이다,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무슨 생각을 좀 해볼 거냐? 제비뽑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제비뽑기. 가위바위보 근데 이거 100명이 제일 똑같아. 당연히 똑같죠. 똑같습니다.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제비뽑기. 일단 기본적으로 제비뽑기는 우리 어디서 마트에서 뭐 경품 추첨 행사 뭐 이런 거 해. 오케이? 한 명씩 막 뽑아. 1등이 나왔다? 1등 나온 거 그거 축하합니다 하고 1등 표 다시 넣고 다시 뽑나? 그러지 않잖아, 그치? 그런 거. 꺼냈던 표를 다시 넣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르냐? 비보관 추출이라고 불러. 추출, 뭔가를 뽑아내잖아, 그치? 근데 복원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지 않고 그 다음 시행을 하는 경우. 그럼 뽑았던 거 다시 넣고 다시 뽑으면 그건 복원 추출이라고 부르겠지, 그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비복원 추출을 이제 제비뽑기는 많이 하잖아. 야, 그럼 니네 이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나? 10개 당첨, 제비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당첨 제비래. 사람이 2명이 있어. 한 명씩 차례로 뽑는데요. 누가 먼저 뽑는 게 유리할까? 계산을. 왜 제비뽑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공평하니까 하는 거야. 봐봐. 계산해볼게, 내가. 자, A랑 B가 순서대로 뽑을게요, 알았죠? 자, 그럼 A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면 A가 당첨될 확률 얼마겠어? 10분의 3. 그치? 야, 그럼 제비뽑기가 3개가 있어, 알았지? 자, 그럼 B가 당첨될 확률은 얘가 이제 2가지로 나뉘어. 왜? 이전에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나뉠 거 아니야, 그치? 이전에 A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안 왔어, 그치? 그러면 B는 9개 중에 3개의 확률로 당첨제비를 뽑을 수 있고요, 그쵸? 또는 A가 당첨제비를 뽑았습니다, 그치? 그러면 B는 당첨제비를 2개밖에 없잖아, 그치? 9개 중에 이렇게 뽑을 건데 얘가 90분의 21 더하기 90분의 얼마? 6 얼마야 이거? 90분의 27 이거 9로 나눠져 안 나눠져? 똑같다고 확률이. 오케이? 그러니까 막 누가 먼저 뽑네 막 나중에 뽑네 막 그러고 싸울 필요 없어요, 알았지? 확률은 다 다만 어이씨 내가 늦게 뽑는다고 했는데 야 앞새끼가 이제 뽑았을 때랑 당첨 대비를 뽑았으면 그때부턴 내 확률이 달라진 거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 미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렇게 일반 방청객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이렇게 그날 그 방청객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상품을 줘. 어마무시하게 큰 상품을 줘. 뭐 어떨 땐 자동차도 주고, 막 대형 TV, 막 세탁기, 막 이런 걸 줘. 룰이 뭐냐? 룰은 뭐냐면 이 문제는 사실 좀 관련 없어요, 그렇죠? 세 개의 상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 중에 당첨 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결과를 먼저 알려주지 않고요. 남은 2개 중에 빈자리 하나를 오픈을 합니다. 보여줘. 여기는 비어있다. 오픈을 해요. 그 다음 바꿀 거냐고 물어봐요. 처음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오케이? 내가 얘를 선택을 했다. 그때 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얘를 공개를 해서 보여줬어. 얘 여기 아무것도 없네. 꽝이네. 그 다음에 그럼 야 남았잖아, 그치? 너 바꿀래 말래 물어본다. 바꾸는 게 유리할까? 바꾸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바꿔할까? 이건 무조건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당첨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자, 내가 여기서 바꾸냐 마냐를 결정하는 건 어쨌든 봐봐, 이제 확률이 몇으로 줄었어? 2분의 1로 줄었잖아. 여기 바꾸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계산해서 나온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라 생각보다 당첨률은 별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 당첨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대. 바꾸는 사람이 많을까 안 바꾸는 사람이 많을까? 안 바꾸는 사람이 훨씬 많대. 왜 물어보겠어, 이 새끼. 내가 바꿨다가 아니면 얼마나 짜증 날 거야, 그치? 그래서 안 바꾸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당첨되지 않는 경우가 이게 좀 더 많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 앞으로 친구들하고 제비뽑기 할 때 있잖아. 그래, 뭐 싸우지 마. 내가 먼저 뽑네, 네가 먼저 뽑네, 막 씨발 하면서 막 싸울 필요 없어. 먼저 뽑아, 새끼들아. 이러면 돼. 알았지? 의연하게. 사실 근데 이제 그 전에 막 당첨제비 다 없어지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막 너무 의연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당첨제비 문제도. 자, 또 얘기해줄게. 하나 더 있었는데 얘기해줄게. 이거 얘기해줘야 돼. 슉슉슉슉슉슉슉. 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명이 정해진 녀석들은 확률이 1이에요. 1.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까 전에 이런 문제 있었잖아.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 맨 앞자리에 A가 들어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냐? 아까 전에 전체 나열하는 4팩분에 A가 여기 들어오는 경우의 수 세는 거니까 A였다 고정하고 나머지 3개 배열한다. 3팩토리얼.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봐봐, 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A가 여기에 오면 여기에 어쨌든 BCD는 여기에 무조건 올 운명이잖아, 그렇지? BCD 순서로 오든 CBD 순서로 오든 어쨌든 BCD가 어떠한 형태로 와도 관심 없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관심을 가질 건 뭐야? 얘밖에 없어. 얘는 어차피 운명이 이 세 자리는 어차피 BCD가 들어올 운명이야, 그렇지? 우리의 확률에서. 그럼 내가 들어올 건 뭐만 보면 돼? 이 자리만 보면 돼. 오케이? 졸지 말고 이 자리만 보면 돼. 그러니까 전체 몇 개 중에 4개 중에 이 자리에 들어올 거 하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래요. 오케이? 원래 이거 어떻게 했냐? 4팩분의 이 자리에 나머지 2개 2팩 이렇게만 했단 말이야. 그치? 계산하면 뭐 남아? 4 곱하기 3분의 1 뭐 이렇게 남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야. 뭐만 생각해주면 돼. 여기에 누가 들어올지만 생각해주면 되잖아.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맨 앞에 먼저 A가 들어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 그치? 그 다음 여기 어차피 CD 들어올 거니까 남은 BCD 중에 두 번째 자리에 B가 들어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만 해줘도 된다 이거지. 이 자리는 어차피 CD가 뭐 어떻게 오든 CD가 들어올 운명이야. 결정돼 있는 녀석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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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이런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내가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내가 있잖아, 얘랑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가위바위보. 너랑 지금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무슨 게임을 하냐면 세 판을 이겨야 돼. 그렇지? 가위바위보 세 판을. 근데 무슨 이런 확률을 구하래. 5번째 판에 내가 이기면서 게임이 끝날 확률. 오케이? 5판 3선승제 게임을 하는데 있잖아. 5판 3선승제 게임을 하는데 5번째 판에 내가 이겨야 돼. 그치? 이런 5번째 판 너무 많나? 5번째 판. 4번째 판 하자. 5번째 너무 많다. 4번째 판에 내가 이길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나 A, B 5판 3선승 하는데 4판째 A가 이길 확률 하고, 이런 문제들은 문제 뒤에 보통 뭐라고 다 써져 있냐면 A와 B가 이기는 정도는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즉 이길 확률은 반반이란 얘기 알았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4판째 A가 이겨야 되니까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있을 때 여기에 딱 A가 이기면서 게임이 끝나야 돼. 그치? 그럼 먼저 이제 여기서 뭐 A, B, A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치? A, B, A도 있을 거고, B, A도 있을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있잖아, 봐봐. 어쨌든 이 이전까지 세 판에 대해서는 순서랑 상관없이 어쨌든 A가 2번, B가 1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있잖아, 봐봐. 어쨌든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치?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냥 2분의 1 3번. 그치? 에다가 마지막에 A가 한 번 더 이길 확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뭐랑 똑같겠어? 그냥 A 2개, 이 세 번째까지 A 2개, B 하나를 일렬로 나열할 확률. 이거랑 똑같을 거야. 봐봐.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치? 결국은 2분의 1에 4제곱. 그치? 얘가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요. 그쵸? 확률이 얼마? 16분의 3이다. 뭐 이런 거야.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걸 좀 더 다른 입장으로 좀 봐보자 이거지. 어떤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어쨌든 A 2번, B 1번이 3번까지는 무조건 와야 하잖아. 그치? 그럼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입장에서 요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할 확률. 우리 일단 봐봐. 아이디어 자체는 이거야. 전부 다 A 세 개를 전부 다 다른 걸로 봐야 돼. 그치? 이해됐나요? A 세 개를 전부 다 다른 걸로 봐야 합니다. 그럼 요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4팩토리알 분의. 오케이? 4팩토리알 분의. 요 세 개. A가 하나가 여기가 고정돼 있고 요 세 개가 일렬로 나열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3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4팩토리알 분의 이러면 안 되지. 나쁜 선생인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4팩 나누기 3팩 부대. 4팩 나누기 전체 분의 계산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뭐지 이거? 똑같아.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이런 얘기가 아닌데 좀 생각이 좀 꼬이네. 잠깐만 다시. 아, 요런 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요런 거부터 봐봐. 우리 동그라미 5개랑 세모 3개가 일렬로 나열될 때, 그치? 세모 3개가 일렬로 나열될 때 뭘 구하라냐면 세모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봐봐, 얘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세모가 이웃하지 않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어?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을 하고요. 사이사이에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넣어야 돼, 그치? 즉 동그라미 5개를 일렬로 나열하고요, 그쵸? 이 사이사이에 6자리 중에 3자리의 세모를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원래는 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이거잖아. 그치? 요거죠. 요 녀석을 분의 동그라미 나열하는 건 한 가지에다가, 그치? 동그라미 나열하는 거 한 가지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자리 중에 3자리를 고르자 이런 거지, 그치? 이해됐어요? 이해돼? 6자리 중에 3자리를 고르자라는 건 이런 거잖아. 600 나누기 300, 6C3. 이해돼? 원래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의 생각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아이디어 하나,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보자가 아이디어야. 이해됐니? 기대되는 정도가 똑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즉 맨 앞자리에 요 녀석이 올 확률, 요 녀석이 올 확률.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 맨 앞자리에 동그라미가 올 가능성과 맨 앞자리에 세모가 올 가능성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왜 개수가 다른데 동그라미가 온다고 기대되는 정도와 세모가 온다고 기대되는 정도가 일단 각 자리에 들어올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어떻게 보자. 그냥 다 다른 걸로 봐버리자 이거야. 즉 뭔 말이야? 그럼 다른 걸로 보자. 어떻게? 5개. 동그라미 5개부터 배열할 거지, 그치? 500 분의, 오케이? 500 분의 뭘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 세모 3개 나열.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 이거지. 전부 다 다른 걸로 봐도. 이해됐니? 전부 다 다른 걸로 볼 때는 역시 5개 나열하는 것도 다른 거니까, 그치? 왜? 봐봐. 여기 300 똑같고 6P32 이거란 말이야. 300분의 600이잖아, 그치? 그래 여기 300 나열 없어지고요. 800, 500, 300 약분이 돼야 되는데 뭐지? 여기 800 왜 있지 여기? 왜 달라져? 다시 첫 번째. 이거 몇 개야? 8개. 8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경우의 수 6C3 1, 2, 3, 4, 5, 6 6개 중에 3자리 들어가는 거 6개 중에 3자리 들어가는 거 300 좀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분이 좀 이쁘게 좀 착착착 됐으면 좋겠는데. 팩이잖아. 얘는 안 똑같은데 숫자가? 그쵸?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다섯 개 나열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여기를 5개를 일단 8개가 다 나열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다 다른 걸로 봤으면 다 다른 걸로 보고 전체 경우의 수는 8개를 다 나열하는 것뿐에. 그치? 오케이? 분자가 이웃하게 나열돼야 되니까 5팩 곱하기 6p3 이렇게 들어가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전부 다 다른 걸로 보면 8개 일단 전체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잖아. 그치? 8개 다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잖아. 그치? 그거 분에 5개 나열하고 6개 중에 3개 사이사이에 세모 집어넣는 거. 이해됐니? 우리 그냥 남자 5명, 여자 3명이 있을 때 이런 문제 있잖아. 봐봐. 남자 5명과 여자 3명이 있어. 그럼 이렇게 전체 나열하는 가지수는 얼마야? 8팩토리야. 그렇지? 그래. 근데 이제 얘네 여자 셋이 이웃하지 않도록 이러고 문제 나왔으니까 그럼 남자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5팩토리야. 그렇지? 곱하기 이 사이사이에 여자 3명 나열하는 거니까 6p3. 이게 여자 셋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분의 예로 계산을 하겠다 이거야. 지금 우리 문제를. 내가 지금 아까 여기 5팩이라고 썼는데 완전 이상하게 썼죠. 8개 일단 다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치? 그래서 8개를 다 나열해야 돼. 근데 왜 봐봐. 얘는 이제 사실 다 동그라미 같은 거고 세모 같은 거고. 그치? 여기는 근데 남자 5명 다 다른 거, 여자 3명도 다 다른 거. 그치? 이런 건데 어차피 이 여자 3명이 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는 같은 것들을 다 다른 걸로 보고 문제를 풀자 이거야. 얘네들도 1, 2, 3, 4, 5 이렇게 놓고 풀어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면 6p3이 이제 이렇게 돼서 요즘 번분수 계산하면 이제 3팩 8팩분의 5팩 6팩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확률은 똑같은 확률이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요런 겁니다. 아씨, 말이 좀 막판에 꼬이네. 마음에 안 드네 오늘 수업이. 어쨌든 요래요. 요런 확률까지는 우리가 좀 한번 머릿속에 좀 담아두자 뭐 요런 겁니다. 지훈 이해됐냐? 어? 이해돼? 아 졸려 죽겠어. 졸리면 안 돼. 아, 눈이 건조해? 그럼 졸린데? 참. 그다음 뭐 이 정도. 오늘 수업은 뭐 한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은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더 설명할 게 뭐 많이는 없네. 뭐 어렵지 않아서. 시단계 있잖아. 시단계 문제를 좀 걸러내 볼까요? (89번) 풀고요. 내 선택한 것만 좀 풀어봐. 89번, 90번, 92번, 95번, 96번, 98번, 300번, 301번. 아, 302번 문제 좀 어렵다. 302번도 아니, 하지 마. 응. 303번, 305, 306번. 뭐 이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뭐 쉬는 시간은 아니고요. 숙제하다가 집에 갑시다. 다음 시간에 1, 2, 3단원 시험 볼 거고요. 뭐 지훈이 앞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뭐 질문 좀 하고요. 저 앞에서 모르는 것 좀. 남은 시간에 지훈이 앞에 시단계 안 풀었으니까 거기서부터 풀고 안 된 것부터 풀어야지 당연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 다음 문제 풀고.